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저희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 색깔이 오늘 헬마 옷 색깔이 아주 환합니다. 네. 헬답지 않네요. 아직 겨울이시고 벌써 헬마는 봄이 다 온 것 같은. 예. 좋은 얘기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옷색으로라도 좀 밝은 분위기를 좀 내보고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현재 86만 7천 명 구독자 현황입니다. 90만이 내일 모레네요. 우리 작가들 그리고 PD 제작진들과 함께 100만 공약을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작진 몇 분 계신데요.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90만 돼서 100만 공약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중에 해주셔도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뉴스는 워낙 뉴스가 오늘도 많았는데요. 결국 유승민 전 의원도 당대표 선거 불출마. 그런 가운데 컷오프는 4명으로 컷오프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이후를 좀 기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 말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 폭정과 민주공화정까지 나오는 걸 보면 같은 여당 소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쏟아냈고요. 네. 결국은 소위 이제 유승민 방지 룰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던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 당신 100%와 결선 투표제 이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꺾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왜 그 당권 도전을 중도에 접었을까? 여러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뭐 왜라고 할 만한 내용인지 사실 이제는 예. 잘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주객관적인 조건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네. 그 전에도 이제 어떤 당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좀 자기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거기다가 나경원 전 의원에 관련한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비윤 대표성 이런 것들이 나경원을 거쳐서 안철수로 확 다 이제 쓸려가 버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독자적인 어떤 뭔가 정치적 기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주객관적인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객관적인 조건이라면 주관적인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접을 때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무실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캠프도 꾸리려고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결심을 한 거라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전에 사무실도 안 알아보고 구체적인 이런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캠프를 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스스로는 했겠지만 처음부터 좀 나오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당신 100%로 제도가 바뀌면서 스포트라이트가 확 쏠리니까 네. 이제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나왔어도 아마 이 컷오프에 걸리거나 뭐 이런 좀 저조한 득표가 될 가능성이 컸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저조한 득표의 초라한 결과를 손에 쥐도록 어떻게든 당 주류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여당 전당대회는 이 변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이제 구도는 확정이 되는 분위기고요.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좀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 양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에게
당 대표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이 39.8%로 1위를 차지했고요. 김기현 의원이 36.5%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가 워낙 넓은 조사라서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7%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 가까운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순위 자체가 큰 의미,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선 흔치 않은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이제 경쟁 양상 자체는 기존에서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자세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 자체에 저는 좀 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저는 김민하인데 목소리를만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메시지를 보면은 좀 또 이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세. 네, 새로운 길을 얘기를 하고 뭐 민주공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우리 정치 변화와 혁신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정치인이 어떤 결단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다 그러면은 뭐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냐?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을 만드는 것도 조건은 뭐 녹록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혼자 나가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전혀 이 당을 나올 생각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결국은 지금 이제 임경미 작가 말씀 주신 대로 전당대회에서의 변수 이거를 이제 따지는 그런 상황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당대회 변수라는 것도 좀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웃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슬프다가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모로 좀 엇갈리는 얘기가 원래는 유승민 전 의원 출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컷오프를 3명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나오고 나니까 4명으로 이제 늘렸어요. 네, 늘렸는데 왜냐면은 3명으로 할 것 같으면은 컷오프가 3명이면 그럼 결선 투표는 뭐하러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그렇죠. 3명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4명을 이제 했는데 이 4명으로 해놓고 보니까 결국 이 4명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컷오프.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은 황교안 전 대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이렇게 단단한 소위 태극기 부대 그렇죠. 지지층이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 말씀 주신 걸로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해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전체 국민들 구성을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일 것이고 네. 당원 구성이라는 거는 또 전체 여론조사의 이 어떤 이 구성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영남 60대가 주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직표에 이제 강점이 있는 후보가 유리한데 그걸 고려하면 4명 중에 이 최소 4등 황교안 아니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종합하면 3등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 나머지 한 자리는 그러면 이제 윤상현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중에 한 명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강신업 변호사를 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전 의원 그다음에 이 조경태 의원이 선전하지 못하면 선전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세력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면서 그것을 타고 강신업 변호사가 또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꼬여가는 이 여당 전당대회 모습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유승민 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 그다음에 새로운 길 얘기를 하면 신당 창당인가라는 해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또는 새로운 그 당내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지금이 적절했냐. 말하자면 민심을 다 제하고 당신 100%로 가는 그 순간에 뭔가 뭐 출마를 선언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또 다른 뭐 윤리심판원에 지금 그 유승민 의원들 말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윤리심판원에다가 그 올렸던 이런 정도의 그 정도 수위의 발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말하자면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류로부터 충분히 견제받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 그냥 접는 꼴이 돼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불꽃이 확 타오를 때 뭔가 결단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론의 어떤 관심에서도 이미 멀어진 상태에서 네. 게다가 이제 당 내에서도 출마하든지 말든지처럼 이제 된 그림에서 결국
조용히 그만두는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만두는 것만큼도 이제 여론 주목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제 다음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겠냐. 네.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흐지부지 되는 양상으로 했을 때 다음이 오겠느냐. 여러 좀 고민들이 좀 겹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 어떤 정치 행로를 기획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 와중에 김기현 의원은 소위 거짓 홍보라는 논란이 터졌네요. 좀 채팅창에는 헬마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넘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지금 논란이 퍼졌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여기 이제 지분이 나름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27일에 배구 선수 이제 김연경 씨 그리고 가수 남진 씨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올리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면서 꽃다발까지 준비해줬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지를 하기 위해서 꽃다발까지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주말을 지나면서 계속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남진 씨가 직접 스포츠 경향과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김연경 씨는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을 해서 지인 7, 8명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다. 근데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 3분가량 인사말을 나누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꽃도 김 의원 그쪽에서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지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꽃다발을 그쪽에서 준비해가지고 응원하겠다면서 온 것도 아닌 셈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고도 있어요.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즉 일부러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서 만났다라는 취지인데 남진 씨 말에 따르면 그 당대표 선거에는 저를 응원하겠다는 말, 귀한 시간을 따로 냈다, 꽃다발까지 준비해줬다. 이거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김연경 선수가 워낙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스타다 보니까 어제 이제 CBS 라디오에서도 김기현 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김연경 선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사진을 올린 거냐 이렇게 했는데 양해를 받고 올린 거지 그냥 올렸겠냐라고 하면서 저를 응원한다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꽃도 준비해놨다가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 라고 또 한번 확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라디오에서도.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다른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김기현 캠프 쪽에 별도로 좀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그 남진 씨, 김연경 씨가 이 해당 모임의 성격을 알고 이제 자리에 나온 거고 사진이 논란이 된 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별도로 김연경 선수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김연경 선수가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네. 이런 스포츠 스타와의 자리를 앞으로도 만들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추가 설명을 요구할 때도 취재하는 사람한테 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결국 오보를 한 셈이 돼버려가지고 이래저래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셀럽 홍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논란만 커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게 뭐냐라고 좀 비판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옛날식 이제 방식이죠. 옛날식 선거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진실은 알 수 없는 거지만 김기현 의원의 주장 해명을 잘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누구한테 양해를 받았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뭐 어떤 누가 꽃다발을 준비했다는 건지 정확하게는 그쪽 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들은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 김연경 선수나 무슨 남진 씨가 정치권 인사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정치권에 가까운 어떤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런 자리 있으니까 유력 정치인한테 와가지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도 하고 하니까 한 사진 한번 찍고 가시오.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꽃다발도 마련을 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들려서 찍고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사진 한번 찍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가운데 주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게 옛날에 인터넷도 잘 안 하고 뭐 이럴 때는 이런 식의 홍보가 먹혔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당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이 뭐 얘기하면 다 SNS로 입장 표명 가능하고 다 그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뭐 이런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라면 그것 자체 굉장히 옛날식 정치고 김기현 의원이 앞으로 보여줄 어떤 정치의 한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보니까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남진 씨랑 통화를 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SNS에 옮겨놨는데 남진 씨는 나도 기가 막히지만 연경이가 많이 당황했을 텐데 사람 좋은 친구가 걱정이다. 김연경 선수가 본인 의지도 아닌 것으로 괜한 구설에 시달리는 것을 한참 걱정하셨다라고 오늘 통화한 내용을 또 이렇게 옮겨놓기도 했어요. 남진 씨 입장은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SNS 통해서 나왔는데 김연경 씨는 뭐 굳이 뭐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해명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논란일 거 아닙니까? 이 선수 논란이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김기현 후보 의원은 당대표 되면 뭐 할 건지를 좀 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성 민방위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또는 뭐 댓글 중에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그 접근한 댓글, 작성한 댓글은 발표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소위 젠더 갈등, 그다음에 중국 혐오에 편승해서 당대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도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요즘은 IP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예 댓글 달 때 그러면 여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권 인증샷 같이 올려야 됩니까? 자, 다음은요. 오늘 그 뉴스버스에서 김태현 기자가 단독을 했던데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정황 그 우리 기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개한 검사 유학 보냈다고 하는 소식이 다 전해졌어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 조치를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이제 문제 삼았던 것 중에 이제 법무부가 문제 삼은 거는 이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서 본보기성 보복 인사를 한 거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연루된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했던 검사 2명, 이 2명이 다 상반기 정기 인사 때 다른 데로 이제 보내졌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보내진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뉴스버스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그 인사 조치가 된 2명 중에 1명 김모 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발령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나왔는데 4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파견 나가게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무부에서 엊그제 해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인사 희망이 반영이 된 거고 추후에 계속해서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의 해명이 좀 애매했다, 이상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1명, 송모 검사 같은 경우도 인천지검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아마 공판에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들 검사들 말씀하셨던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이런 조작 의심 종목들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 이거를 이제 공개했던 그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던 검사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검사들이 뭐 공개하려고 공개했다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더 연루됐거나 하는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재판받고 있는 일당들하고 공모관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뭐 이 검사들의 의도를 가지고 막 여러분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뭐 이 연루가 됐습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수사를 열심히 한 거겠죠. 이 검사들이. 그 열심히 한 게 재판에 나오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네. 그 수사를 열심히 한 게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데로 갈 만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무슨 누가 뭐 좀 엄한 뭐 일 해가지고 뭐 잡범이 잡혀간 그런 사건이 아닌 이상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매일같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다루는 사건인데 그러면 굉장히 검사들이 이 수사팀을 이렇게 함부로 이제 수사를 못하도록 하거나 공판 유지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애써서 축소하고 있는 누군가의 뭐 이러한 뭐 의사가 작용을 한 것이거나 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해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 검사들이 한 1년, 2년에 한 번씩 옮깁니다. 한 지검에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길어야 한 3년 정도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지방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그 본인이 수사했던 주요 사건이면 그 다시 그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워싱턴에 가신 분은 파견 받아서 이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영상 재판 하나요? 그리고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사건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월성원전 수사, 검언유착 수사하는 검사들 그대로 유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지금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 조건이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 뭐 이런 게 보도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실관계에 관련된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던 거는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다가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걸로 보고 수사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가 송금 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털어놨다는 겁니다. 2019년 4월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 그러니까 총액은 800만 달러, 약 한 9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데요. 이제 이 돈을 북한 쪽에 건네줬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300만 달러는 그 당시에 이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19년 5월에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쪽에다가 당시 경기도에서 경제 시찰단을 북한에 이제 초청을 해달라, 이런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그냥 공짜로는 안 되고 올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카 퍼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뭐 헬기를 띄우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비? 그렇습니다. 일종의 행사비 형식으로 이제 김성태 회장 쪽에서 돈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주장을 이제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던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검찰 얘기도 있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들하고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옆에 있는 이제 김성태 회장을 이제 바꿔줬다는 거고요. 그때 뭐 이재명 대표가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 전 대표는 김성태 씨랑 전화 통화한 기억이 있다. 누가 바꿔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고, KBS 인터뷰에서 그렇죠. 김성태 씨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귀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화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거 수사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화영, 어쨌든 그 중간에 있었다거나 그런 말을 이화영 지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들었다라고 하는데, 김성태 씨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적 없었다. 그런 얘기 없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말하자면 대북 송금 자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는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거든요. 수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북한으로 간 돈인 것이고, 그리고 네. 그 돈의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한 사람도 북한 사람일 테니까 네. 수사하기가 상당히 난망한 것이고, 예.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을 갖고 보면은 네. 이 사안은 결국 북한에다가 돈을 줬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일 겁니다. 아마도 네. 본인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아마도 외환관리법 위반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이 있을 거냐? 그렇죠. 근데 이 돈의 의미가 이제 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쌍방울 전 회장이 여러모로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보도 내지는 뭐 정황들이 계속 보도가 된 바는 있어요. 그 중에 뭐 네. 말 안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돈을 줄 때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명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임경민 작가한테 우리 신장식 변호사 패딩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뭐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저에게 주면은 그것은 실제로 패딩을 사는 데는 쓰지 않고 그냥 제 주머니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서 경제 시찰단을 이끌고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뭐 카 퍼레이드를 해서 환영을 할 리도 만무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헬기를 띄울 아마 기름도 없을 것 같은데 헬기를 뭐 띄운다는 것도 잘 이해는 안 되고 네. 결국은 돈을 주고 받기 위한 무슨 대화에 불과한 걸로 일단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계획이 있고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이 진술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한 여기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내가 주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뭔가 도모하려고 한 거다. 요 정도인 거예요. 요것까지는. 네. 다만 이제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보도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좀 강조하는 분들의 어떤 의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의혹은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까지 이제 가야 되는 의혹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이게 뭐 돈이 오고 가고 뭐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이게 어디로 가고 하는 돈의 흐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여러모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있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한 거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쭉 늘어놓는 방식의 그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과연 이런 보도들이 앞으로 쭉 이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비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이런 것들로 크게 좀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처한 난감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김만배를 비롯한 이제 대장동 의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이었다라고까지 연결을 하려면 가장 좀 빠르고 좋은 방식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 얘기가 오갔다. 이런 정황이나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면 쉬운데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김만배 씨나 이제 대장동 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거나 혹은 뭐 따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거나 하는 정황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유동규가 만배영한테 들었어라는 얘기처럼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들었어. 근데 이화영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거죠. 북한을 압수수색할 겁니까? 안 되죠. 북한 사람들 불러서 진술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것은 형사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이런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